에, 오늘은 우리가 덤 777 금융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현재 금융시장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좀 주변을 좀 둘러보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오늘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좀 생소한 말일 수는 있는데요. 금융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가 글로벌 사이버 머니를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떠한 금융 환경이고 우리나라는 그 안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가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 환경은 금융 자유화, 또 금융 세계화 또는 통합화라고 하는데요. 글로벌리제이션이 이제 세계화가 맞는 말인데, 이 차트에서는 통합화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의 증권화. 지난 시간에 금융은 돈과 관련된 모든 현상이나 상태, 환경을 다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이 돈이 증권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의 디지털화. 이제 은행도 디지털 은행이 있죠? 디지털 은행이 어디죠? 대표적으로. 예, 맞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디지털 은행인데, 지금 디지털 은행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서 현재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데는 좀 아직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은행과 MOU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입법화를 빨리 해서 이런 문제점을 풀어줄지는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 제가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제목을 훑어가는 식으로 하고 나중에 차트별로 잘라서 이렇게 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 금융 자유화라는 말은 뭐 금리 규제나 또는 뭐 나라 간의 뭐 돈의 이동이나 또는 외국 자본의 진출이나 이러한 그 금융기관의 업무 규제 등이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을 우리가 금융 자유화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첫 번째 그 이유는 금융 수요의 다양화와 겸업주의 경향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본래 고유한 업무는 예금, 적금, 뭐 대출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파생상품부터 해서 다양하게 살 길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해도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은행원 43세 명태 받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업이 은행을 포함해서 보험회사, 증권회사, 금융계는 대부분 지금 43세 명태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점 사람 수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관련이 무관하지 않냐면, 이 사이버 머니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버 머니는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스마트폰 안에 은행이 있고 그 안에 거래소가 있고, 사실은 그 빗썸이 이 비트코인의 거래소로 있지만
빗썸이 비트코인의 거래소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증권이기 때문에 주식 거래소로 가는 게 맞죠. 근데 비트코인은 화폐로 만들었다가 화폐의 기능을 못하니까 빗썸이라는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가격을 형성하고 그놈을 증권화한, 그래서 일각에서는 골동품 코인 또는 전자화폐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인 화폐인 비트코인을 증권화한 것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로 갔기 때문에 이미 화폐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증권으로 전락을 해버렸죠. 또 국가 간 상호 의존 관계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이 국가마다 이 금융 제재법이 달라서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들이 점점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은행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중국은 중국법에 따르고 우리는 우리 법에 따르는데 서로 상충되는 법 때문에 서로 교환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교환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점점 금융은 완화되고 있다.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금융기법 또는 뭐 금융공학이라고도 하는데 좀 Financial Engineering이라고 요즘은 이제 학문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파생 금융 상품의 발전도 이 규제 완화에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금융의 이제 세계화, 금융기관의 외국환 및 국제 금융에 관련된 각종 수수료 수익들이 증대된다. 또는 해외 거점이 확보된다. 고용이 창출된다. 국제지수가 개선된다. 국제통화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면 국제정치 및 경제적 입장이 강화된다. 외자 도입이 수월해진다. 뭐 이런 것들이 금융 세계화의 이유가 되겠죠. 그다음에 금융의 증권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시장에서 증권을 이용한 자금 조달과 운용이 보편화된다는 것을 말하죠. 요즘 은행에서 대부분의 이제 파생 상품이 펀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중국계 제일 많은데, 물론 이자 수익률이 높죠. 일반 예금에 비해서. 그러나 이자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큰 거죠. 위험률도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50년간 단골로 갔던 국민은행에서 은행원의 말만 믿고 펀드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린 고객이 생각을 달리하는 이런 사례도 지난번 그 동영상에서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EBS 다큐에서 보셨을 텐데, 이 펀드는 이자는 높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죠. 금융의 증권화가 가속되는 원인들은 뭐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은 표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의 디지털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금융이 디지털화 되었죠. 이미 돈을 현찰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이미 여러분들이 사이버 거래가 대중화가 됐죠. 그 다음에 이 금융의 디지털화는 결국 사이버 머니 시대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덤 777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글로벌한 사회에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이제 훑어봤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도 역시 뭐 금리의 자유화, 외환 자유화, 자본 자유화 및 금융증권화, 업무 규제의 완화, 뭐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금융 환경을 볼 건데, 사실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뭐 아는 것이어서 뭐 금리 자유화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금리가 자유화가 됐고 이거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외환 자유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뭐 증권화 요것도 뭐 이따가 펀드 할 때 하면 되겠고요. 업무 규제 완화도 앞에 말씀드렸고 이제 금융 환경인데요. 지금 금융 환경은 급변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에 것들은 다 뭐 서론이고 이 비트코인의 등장이 우리 금융 환경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이버 머니로 세계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좀 힘들었죠. 또 생각은 있어도 가능성을 진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이 화폐 발행이라는 국가적인 차원이고 또 국제적인 관계도 있고 감히 생각을 못했는데 이 비트코인은 사이버 머니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준 거죠. 아무튼 이 비트코인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화가 됐고 이 버블 현상으로 해서 무분별한 유사 전자화폐의 생성으로 지금 한 150개 정도 되죠? 유사한 코인들이 뭐 이더리움, 리플 뭐 포함해서 이러한 전자화폐의 쇠퇴기를 맞이하면서 이 V페이를 비롯한 각종 전자페이가 등장하면서 각종 전자화폐의 폰지 사기가 사실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2호선 주변이 다 각종 페이나 코인에 요즘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사업이고 사고 터지면 이제 사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저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월드 사이버 머니인 우리 엘센트를 발행해서 지금 사이버 머니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마 다 사이버 머니를 만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을 텐데요. 이들이 이제 공시를 못하는 데는 기득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보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기득권이 없으니까 그들보다 먼저 공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폰지 사기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conna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정도 정리가 됐어요. 이것은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가 사기를 벌인. 그러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거의 100년 전에, 그죠? 100년 전에 찰스가 사기친 내용이 지금 2호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폰지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찰스는 1882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죽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가버렸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미국에서 와서 이제 이러한 폰지 사기를 한 거죠. 뭐 이 당시 뭐 유명 인사가 됐던 것이죠. 근래에는 이제 2008년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회장을 지낸 버나드 매도프가 이제 금융 사기로 미 연방수사국에 체포되면서 폰지 사기가 이제 근자에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즘 뜨는 상품, 인터넷상으로 뜨는 상품이어서 하도 퓨처넷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퓨처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뭐 다양하게 몇 가지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아무튼 그 정리를 해보면 퓨처넷은 한국에는 없어요. 폴란드에 뭐 적을 두고 있다고 그러고 한국에는 적이 없어요. 요즘 이 사이버 시대가 돼서 한국에 회사를 차리지 않아도 한국에 사업이 가능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외에 회사를 차리지 않아도 해외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국제 사업에 동참을 하고 계신 거죠. 하여튼 뭐 이 에드페이 뭐 여기서는 투자금을 뭐 에드팩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뭐 6만 원부터 6천만 원까지 이제 살 수가 있고요. 만기는 4개월인데 뭐 이자는 10%라고 그러니까 뭐 어느 은행에 지금 돈을 맡겨도 10% 주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 있는 사람은 해볼직해요. 그러나 아무튼 이것이 이제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는 사기가 되는 것이고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수익 펀드가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신탁이 됐든 펀드가 됐든 요거는 이제 뭐 퓨처넷 수법 정리라고 그래서 지금 뭐 그 우리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뭐 피해 사례니 뭐 이렇게 쭉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뭐 있을 수 있어요. 뭐 아메이드 이런 게 뜨니까요. 애터미도 이런 게 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을 올리는 사람의 그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미디어에서 한 게 아니어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생겼죠? 근데 뭐 하여튼 돈 버는 사람들의 인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인자하진 않아요. 그죠? 우리 박 대표 언니처럼 이렇게 온화해야 되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내년에 좋아질 것이라고 2018년 12월 1일 날 블룸버그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비트코인으로 400만 달러 이상, 뭐 4천만 달러 같은 뭐 거금을 버는 친구죠. 그리고 요즘 이제 비트코인이 폭락하니까 또 이제 돈을 또 잃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 말은 내년에 좋아질 것.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 심리전이죠. 심리전. 현재 비트코인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질 거라고 짓는 거지 이제. 네? 마이클 노보크라처 내년에 좋아지겠다. 원래는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암호화폐 초창기부터 투자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된 대표자죠. 그래서 지금 뭐 한 460억의 손실을 봤다. 뭐 이런 비트코인으로 460 손실을 봤다. 근데 뭐 이제 내년에 이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했으니 코인들 사라. 팔지 마라. 이 얘기죠. 자꾸 나오면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덤77 사업자분들은 여기 속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네. 재미난 만화가 있어서 인터넷에서 캡처해 왔는데 뭐 제가 안 읽어도 다 한글로 써 있어서 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얘들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얘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펀드를 모집하는 겁니다. 펀드. 이게 펀드예요, 바로. 지금 개인들은
개인들은 700원씩 있어야 빵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빵이 700원짜리인데. 근데 여기서 세일을 하는 거야. 4개에 2,000원. 그러면 세일하는 거는 500원이잖아요. 얘를 꺼내서 낱개를 500원씩 팔으면 사 먹겠는데 반드시 4개여야만 500원이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최영관 소장님 상술하고 같은 것 같아. 딱. 그래서 얘들이 500원씩 모으면 700원짜리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돈을 합쳐가지고 빵을 사 먹었다. 그래서 자기들 먹고 싶은 걸 다 이렇게 먹을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아주 순수한 기본적인 펀드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물론 이제 펀드의 종류는 뭐 사모펀드, 공모펀드, 벌처펀드, 펀드 종류는 많죠. 뭐 주식형 펀드, 뭐 특수펀드까지 많이 있지만 아무튼 펀드라는 것은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혼자 있으면 못 먹었을 빵을 이렇게 펀드를 해서 쉽게 뭐 펀드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형태도 있고, 또 이거 뭐 이 뭐 사모펀드는 뭐 49인 이하로 하는 경우를 이제 사모펀드라고 하고, 이제 이 헤지펀드는 이제 100명 미만 해서 하는 것이고, 요게 벌처펀드가 재밌죠. 이제 이 벌처가 대머리 독수리를 뜻하는 거죠. 미국인들은 독수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본질이 별로 좋지 않은 종자들이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이렇게 먹었죠. 그러고도 더 갖겠다고 재판하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에는 그 당시 힘 있는 자들이나 정권이나 기득권층에서 론스타와 야합을 한 부분이 좀 보이죠. 근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뭐 신탁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펀드하고 유사한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신탁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재건축 조합 있죠. 재건축 조합에서는 조합이 결성되면 집을 짓기 위해서 조합장한테 내 집을 전부 신탁하죠. 그러면 그 조합장이 조합원들 전체의 재산의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이 집을 져가지고 다시 등기 이전을 해주죠. 이것도 이제 신탁의 종류 중에 하나죠. 아무튼 뭐 신탁이라는 것 범위가 워낙 넓어서 신탁도 뭐 다음에 신탁에 대해서 따로 1시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우리는 뭐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이 우리 이 플랫폼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뭐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뭐 제 강의를 4번씩 들으신 분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플랫폼은 초특급 플랫폼이다. 슈퍼 초대형 플랫폼이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은 협동조합 시스템이다. 이거를 하니까 무슨 뭐 제가 교주 같고 그래서 저건 앞으로 안 하려고. 뭐 이거 아니어도 다 내가 말 안 해도 다 믿고 있는데 굳이 내가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좀 스스로 이상해지더라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동안 뭐 엘센트는 알았는데 월드 사이버 뱅크가 있는 건 모르죠? 에? 월드 사이버 뱅크가 뭐예요? 엘센트를 관리하는 은행이 월드 사이버 뱅크예요. 지금 규모가 작아서 우리 조명선 감사 혼자 하고 있는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 제가 할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월드 사이버 뱅크에서 월드 사이버 머니를 만들었고, 엘센트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통영을 지금은 통화위원이 뭐 서너 명이지만 이제 우리 사업이 확장되면 각 나라의 지사에 있는 지사장들이 당연직 통화위원이 돼서 통화량도 조절하고, 이 통화량 조절이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10년간 노력을 했는데 블록체인 방식으로 P2P로 하려고 했는데 비트코인이 화폐의 기능을 못하니까 이것을 일종의 전략 자본이 들어와서 거래소로 끌어들여서 이제 증권화를 했잖아요. 증권화를 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비트코인도. 근데 뭐에 실패했냐면 비트코인은 이게 없었던 거야. 통화위원회가 없어. 그래서 거래소에서 이게 이건가요? 칠판이? 뭘 눌러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눈 모양? 위에 두 번째. 요거? 하여튼 뭐 비트코인 이렇게 내려가 올라갔다가 2018년 1월 달에 올라갔다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 비트코인도 처음에는 뭐 4원 하여튼 저한테 온 건 200원에 왔어. 비트코인 200원 할 때 저한테 왔어요. 비트코인이. 이게 이제 여기가 지금 2,598만 원인가? 그런가요? 이렇게 이제 계속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한 1,000만 원 선에서 1,000만 원 선 넘지 않도록 통화량을 조절했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안 내려가요, 얘가. 이 선에서 뭐 계속 올라왔다 내려왔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튤립 버블 보셨잖아요. 그죠? 버블은 반드시 꺼지게 돼 있다고요. 이 부분이 버블 부분이거든, 지금. 이거로 가지 않으려면 이걸로 가지 않으려면 통화량 조절을 해서 버블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이버 우리 엘센트 월드 사이버 머니인 엘센트가 국제적인 기축통화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차트를 제가 오늘 준비를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동영상 보고 게임하는 방법을 설명을 안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혹시 고래가 뭔지 알아요? 고래? 저쪽 가산 사무실에서 고래를 구입한 친구가 뭐 한 15,000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많이 또 나눠줬는데 그렇대요. 근데 동영상 시청하는 걸 몰라. 15,0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엘센트를. 게임하는 건 더욱더 모르고. 근데 쿠폰은 한 190개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동영상 눌러보니까 돼. 그러면 1,000일은 아직 안 쓴 것 같아. 구매를 해놓고 동영상을 안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를 봐서 동영상 광고를 보고 쿠폰 몇 장? 하루에 2장. 받으면 어디로 가? 잭팟으로 가서 잭팟 100개 받으면 이게 얼마? 2억.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럼 뭐 그냥 지금 가격으로 16,000원이니까 지금 가격으로 해도 100개면 얼마? 160만 원. 160만 원. 아니, 이 쿠폰이 지금 100원짜리잖아요. 그죠?
100원짜리 때려서 160만 원 벌으면 로또지. 로또는 10,000원씩 하나요? 로또 복권이? 1,000원, 1,000원씩이에요? 안 사봐가지고. 1,000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모토몰, 공짜몰, 대리점몰 뭐 다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 상들의 품앗이 있고, 이런 다양한 우리 플랫폼 안에 상품들이 있다. 이거 뭘 제가 잘못 눌렀나? 이거 아니고. 그 유동 모양 다 사람 모양 눌러보세요. 맨 가운데. 사람 모양. 아, 이건 뭐 지난 시간에 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플랫폼 안에서 하나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어디서? 덤 777에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간단히 금융의 환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뭐 펀드는 펀드, 신탁금은 신탁,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기회가 되어지면 차트별로 한번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